여러분,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부터 하나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중에 은퇴하면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서 농사나 짓고 살지 뭐. 아니면 애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내 몸 하나 건사 못하겠어.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인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예요. 그것도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가 이미 예비 빈곤층 예약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가장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의 민낯을 아주 냅냅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재취업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깨진 조각 위로 어떻게 하면 진짜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지도까지 제가 다 그려드릴 거니까요. 반가워요, 여러분. 15년 동안 오직 시청자의 삶을 바꾸는 콘텐츠만을 고민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은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부모님, 그리고 머지않은 우리 자신의 눈물 섞인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약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깊은 여행을 떠나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 아껴라, 주식 공부해라 같은 뻔한 소리는 하지 않을. 왜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재취업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지, 엘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은퇴 자금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92%의 사람들이 새해 다짐을 실패하고 빈곤의 굴레에 갇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현미경급으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요. 시중에 나온 수십 권의 경제서적이나 수백 개의 재테크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핵심만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노후의 잔혹한 현실, 그 첫 번째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빈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 극빈층?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빈곤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바로 상대적 박탈감과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결합된 형태죠.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득 구조는 여전히 60세 은퇴에 맞춰져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면 무려 40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30년 일해서 모은 돈으로 40년을 버텨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을 하세요. 내가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내가 평생 기술직으로 있었는데 은퇴하고 경비라도 못하겠어.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취업 시장은 여러분의 과거 계급장을 떼어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단가를 후려치는 곳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한 고령층의 70% 이상이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직으로 몰립니다. 평생 기획안 쓰고 결제 서류 보던 분들이 갑자기 육체 노동의 현장에 던져지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지인 중에 국내 굴지의 알기업에서 상무까지 지내신 박 부장님이 계십니다. 이분 은퇴하실 때 퇴직금이랑 주식해서 꽤 든든하게 나오셨어요. 처음엔 여유로 오셨죠. 한 1년 쉬면서 골프나 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고문으로나 가야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현실은 어땠을까요? 고문 자리는커녕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도 형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부장님이 선택한 건 아파트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분을 만났는데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그러시더군요. 이보게, 내가 평생 서류만 만지던 손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몸이 힘든 건 참겠어. 그런데 주민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 예전에 내가 부하 직원들 대하던 그 눈빛을 내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드네. 이게 단순히 박 부장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자식한테 다 퍼주고 나면 나중에 효도 받을 줄 알았죠? 친구한테 빌려준 돈,
그 친구 형편 좋아지면 갚을 줄 알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나가면 사람도 같이 나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 파산 사례를 통해 증명된 잔혹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관계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사회적 지위가 아닌 순수한 인간성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 둘 중 하나로만 남게 됩니다. 많은 분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과 경제적 경계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에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수십 년의 추억,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 증여세 절세 전략 참 많이 나오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식에게 물려줘야 자식이 자리를 잡는다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식에게 미리 주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을 넘겨주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산 증여를 미리 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결핍이 사라진 상태에서 의무감만 남은 관계는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어야 할 카드는 유산이지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0년 교직 생활하고 연금 받으시던 김 선생님 사례를 보세요. 손주 영어 유치원비 도와주다가 결국 본인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처지가 되셨을 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연금 나오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애 키우느라 죽을 맛인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경제적 경계선이 없는 사랑은 결국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돈을 감추고 냉정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나만의 예산을 공개하세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하지만 조금은 부족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딱 여기까지 다라는 한계선을 미리 그어두는 거죠. 둘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안 되라고만 하지 마세요. 돈은 빌려줄 수 없지만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찾아봐 줄게라고 말하며 관심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차용증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돈이 오가야 한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으세요. 이건 상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비즈니스가 아닌 신뢰임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 이제 돈과 관계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여러분의 마지막 일자리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혹은 은퇴 전까지 평생 해오셨던 그 전문적인 일들, 그거 AI가 못할 것 같나요? 설마 내 노하우까지 따라 하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신 겁니다. 멸는 이제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지능을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의 경제에서 시니어는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일 시대에는 지식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10년 걸려 배운 엑셀, 20년 걸려 익힌 법률 지식, 첫 피는 단 3초 만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뽑아냅니다. 시니어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축적된 지식의 가치가 영원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기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당 서빙 로봇이나 나오겠지. 내가 하는 전문 상담이나 관리직은 얼가 못해. 완벽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서빙 로봇 한 대 만드는 비용보다 지능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멜는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 쓰는 일을 훨씬 먼저 정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문이나 자문위원 자리도 이제 월가 대체합니다. 회계부장으로 25년 근무한 정 선생님이 재취업 면접에서 들은 말, 부장님, 저희는 이제 격리 직원도 안 뽑아요. 멜가 전표 처리부터 세금 신고까지 다 하거든요.
저희는 이 AI 프로그램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도 곧 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멜는 지식은 많지만 맥락과 감정은 모릅니다. 여기서 시니어의 생존 전략이 나옵니다. L 시대의 생존 로드맵은 지능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내 노동력이 아니라 AI의 지능을 빌려 내 시간을 복사하는 것이죠. 시니어에게 뇌는 비서가 아니라 복제 인간입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시킨 일을 하고 내가 10시간 걸려 쓴 글을 3분 만에 다듬어 줍니다. 메일을 쓰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지금의 뇌는 우리말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오히려 코딩 기술보다 중요한 건 풍부한 어휘력과 정확한 지시 능력입니다. 이건 수십 년간 사회생활하며 소통해온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질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62세 이 선생님이 건설 현장 관리 노하우로 AI를 활용해 전 자책을 쓰고 한 달 만에 수익 50만 원을 낸 사례를 보세요. 이 선생님이 하신 건 결정과 검토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하는 AI 수익화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나만의 도서관 구축입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지난 30년간 돈 벌기 위해 해온 모든 일을 적으세요. 상담, 요리, 운전, 뭐든 좋습니다. 그게 AI와 결합할 원천대 이터입니다. 2단계. 멜과 티키타카 하세요. 첫 퓨를 켜고 매일 아침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라면 어떻게 계획을 짤래? 라고 물어보세요. 메일을 부하 직원 대하듯 다루는 연습을 하는 3단계. 결과물을 상품화하세요. 글이 모이면 블로그나 전자책이 되고 이미지가 모이면 디자인 상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뇌로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으세요. 2026년에는 뇌를 쓰는 시니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엄청난 희소가치가 생깁니다. 자, 이제 도구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이걸로 돈을 벌고 누구는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당신의 2025년이 망했던 진짜 이유. 92%의 사람들이 계획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큰 결심을 하면 뇌는 이를 공포로 받아들이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026년에는 거창한 계획 대신 2분 규칙을 적용하세요. 말을 공부 1시간 하기 대신 노트북 전원 켜기만 목표로 잡는 겁니다. 2분만 하면 뇌는 이미 시작했다고 판단해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 1시간 동안 대한민국 노후의 잔혹한 현실부터 예라는 새로운 희망까지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조회수가 5회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아직 세상이 여러분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춘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은퇴 설계는 이제 경력이 아닌 AI 도구 활용 능력으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관계는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 10분의 실행이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챗필 앱을 설치하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여는 첫 번째 노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지침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